안녕하세요. 동네방네 신문 읽어주는 기자 박상우입니다. 12월 8일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저희 아주경제 지면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주경제는요, 일면 톱으로 이런 기사를 실었네요. 자, 제목은 삼성 P4 평택 캠퍼스 사공장이라고 합니다. P4 조기 준공해 AI 메모리 패권 노린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최근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개발을 완료한 삼성전자가 D램 생산 능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며 1등 인공지능 메모리 기업 탈환에 나섰습니다. HBM 고객사가 엔비디아 중심에서 구글, 브로드컴,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고객사 수요에 맞춰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경영진 판단이 있었습니다. 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7년 1분기로 예정됐던 평택 캠퍼스 4공장 준공 시점을 2026년 4분기로 앞당기기 위해 관련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P4 조기 준공이 성사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대 HBM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 중 HBM 생산 능력을 확대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HBM 고객인 구글, 브로드컴도 자사 AI 칩인 텐서리 처리 장치 TPU라고 하죠. 이 TPU의 외부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HBM 공급량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분기 중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을 경우 즉시 8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5 개발 설계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강일용 기자가 썼습니다. 자, 요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아시다시피 AI 시장은 초고속 연산 처리 장치인 GPU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황제죠. 그런데 최근에 구글을 필두로 메타, AMD, 브로드컴 등 이 거대 기업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TPU라는 대안을 내놨죠. 그러면서 HBM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높아졌는데요. 그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이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답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공장 증설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 부분에서 SK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약체였던 삼성전자가 과연 1등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어떤 발빠른 움직임을 담은 내용의 기사였고요. 자, 첫 번째 기사는 이랬고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요새 쿠팡 죄송합니다. 쿠팡이 날립니다. 쿠팡. 근데 이 기사는요, 좀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고객님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 발급됐네요. 신종, 스미싱, 기승 이런데요. 쿠팡이 일으킨 3천만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3,37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해킹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 제보가 주말 내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 피싱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내용으로 접근하는데요. 기존 카드 발급 스미싱과 비슷해 보이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원인이라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새로운 특징입니다. 이어 고객센터 번호를 안내하면서 악성 앱 감염 여부 검사 등을 이유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고 하네요.
쿠팡에서 주문하지 않은 불품이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는 주문한 적 없는 상품이 배송 중이라는 문자를 쿠팡 공식 번호로 받았다며 곧이어 모르는 번호로 또 택배 배송 문자가 왔지만 실제로는 물건이 배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네요. 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차 피해 위험이 있으니 쿠팡에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교체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공유되는 상황입니다. 쿠팡 측 자체 교사 결과 유출된 정보는 현재까지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이 주소록 안에는 주소록 입력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 현관 출입번호와 일부 주문 정보가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올해는 정말 대기업들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른 그런 한 해였죠. 그런데 사기꾼들은 또 이거를 기회로 봤나 봅니다. 별의 별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아무튼 저희 동방신기를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신종 사기 수법에는 당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자, 이렇습니다. 정치권 뉴스 같네요. 제가 좋아하는 두 정치인들이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제가 두 분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야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뉴스인지 살펴보시죠. 제목, 정 1인 1표 부결, 장 강성 일변도, 흔들리는 여야 대표 리더십, 이렇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취임 100일을 넘긴 여야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핵심 공약인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이 부결되면서 제동이 걸렸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성 행보에 대한 당내 비판이 쇄도하면서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라고 하네요.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동일하게 하는 당원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결됐습니다.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공약한 것으로 당원 주권 강화를 내세우며 밀어붙였죠. 정 대표는 부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에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행보를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원조 친윤 이시조 삼선의 윤한홍 의원은 지난 5일 장 대표 면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근데 이렇게 말했네요. 언론도 당내 여러 의원님도 제게 조언은 하고 계시지만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자,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찾아보니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은 중앙위 596명 중에서 373명이 투표했고요. 그 중에 찬성 271표, 반대 102표였습니다. 사실 찬성표가 거의 반대표 3배에 가까운 숫자라서 투표 참여율이 부결의 주요 원인이었죠. 그래서 글쎄요, 이 자체로 정청래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당원들 사이에서 정청래 대표의 인기는 압도적이죠. 장동혁 대표도 글쎄요, 리더십이 흔들린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부상하는 차기 주자가 뚜렷이 좀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정치인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상황에서는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인지는 개인적으로 갸우뚱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기사를 통해서 여야 대표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두 분 다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동방신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동방신기는 내일도 유익한 기사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